미국에 와서 시카고 이제 강의하고 뉴욕 강의하고 이제 워싱턴 강의를 왔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 문제, 주변에 중국하고 일본의 역사 문제를 아마 현실을 아실 건데요. 시카고하고 뉴욕 강의를 해보니까 우리 동포분들이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야,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지금 한국의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뒷문제다.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이 좌우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보다 이제 우리 역사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뉴욕에서도 많은 분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나중에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 실상 오늘 이제 이문혜 선생님께서 큰 틀 역사 왜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준비가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국내에도 중요하지만 또 이 해외 동포분들 2세, 3세가 대단히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 누구나 이 전 세계 우리 동포분들이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간 목적이 가서 성공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목적이, 최종 목적은. 그런데 결국은 가장 그 과정에서 놓친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역사 문화,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역사 문화를 가르치는 것, 특히 한글까지 가르치는 것을 어느 데서 보면 등한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한국인으로서의 색치가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럼 그것이 다 전 세계 공통 모든 사람들의 그런 분모로서 작용한다면 괜찮은데, 중국도 유대인도 어디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나라 개척하면서 이민 가서 자기 나라 역사 안 가르치고 언어 안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오직 유독 한국인들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성공이라는 이름 하에 나갔지만도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최근에 들어서야 시카고, 뉴욕에 가서 어르신들 뵈니까 그분들이 많이 지금 논란을 후회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민 와서 2세, 3세를 기를 때 철저하게 역사와 이 언어를 가르쳐야 될 건데, 그것을 어느서 보면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너무 놓쳐가지고 지금 와서 후회를 한다. 정작 이 미국 사회도 주류 사회에 들어갈 것을 꿈을 꾸고 했지만도, 여러분 주류 사회에 쉽게 들어가 봅니까? 백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인데요. 다 인종차별이 있고 철저하게 막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누기더라도 그 다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역사 문화, 이런 거 언어까지 다 버려서 어느 나라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는 건 어때 보면요. 정체성을 다,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또 2세, 3세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후회를 해요. 그분들도 어떤 후회를 하느냐. 왜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민 와서 우리를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왜 우리 언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셨냐고. 지금 와서 한국인 뭐 정체성을 감정은 뭐냐고. 이제 정작 잡아줬으면 나름대로 뿌리 내리면서 뭔가 할 건데, 양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현장 가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이제 2세, 3세들은 2세, 3세대로 뭔가 이제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바람은 뭐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나가 있는 동포, 한국인 동포분들 반드시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지만은 또 뭐래 있느냐. 반드시 역사 문화와 한글을 가르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것. 왜? 오늘 강의 들어주시면 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소속된 곳은 미사협의회 해가지고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145개 단체가 뭉쳐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국내 식민사 일제가 만들어놓은 그 역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식민사를 가르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계속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역사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이덕일 소장이라든지 신백강 원장님, 윤내인 교수님이라든지 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역사 문화를 가르치는 모든 분들은 미사일에 대부분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동 대응을 하면서 역사 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국내는 조금 나아졌는데 문제는 주변국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외를 돌면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우리 동포분들이 진짜 깨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145개 단체 중에 가장 여러분들 많이 활동하는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한사랑 이렇게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 해마다 이제 역사쌤이라든지 중고등학교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워싱턴 환단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환단학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우리 뿌리 문화,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우리 조상들이 건너가서 전 세계에 남겨놓은 그 문화권을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이게 역사를 전해주는 곳이 이 환단학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지금 우리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요. 또 이번에 가장 큰 많이 후원해 주셨던 상생방송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국내에서는 약 2천만 명이 저 방송을 보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진실을 알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이 국사라고 배운 그 교육이 결국은 일본이 만든 역사, 그 역사책을 열심히 배웠는데 이제 삼성방송에서 주로 방송되는 환다고기 북콘스트라든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제 내가 역사에 눈을 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다니면 어떤 분들이 오시서 그래요. 참 너무 고맙다고. 상생방송 때문에 우리 국민이 식민사학이 뭔지, 우리 진짜 역사 모습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많이 보셨죠? 환단곡이라는 책. 이 책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에 불을 땡긴 책입니다. 저 책이 70년대 나왔을 때, 70년대, 80년대 나왔을 때 우리나라 모든 지금 말하는 식민사학이라는 것이 일명 강당사학입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를 가르쳤던 모든 은혜에서 어떤 분이 그러대 이런 강의하니까 그 200도시 라인 아니에요 하는데 맞습니다. 조선사 일제 조선사 편수에 조선 총독부에 있던 조선사 편수에 그 한 부분이었던 200도시 그 라인이 우리나라 국사학기를 다 이제 잡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든 역사 논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식민사학인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벌써 시카고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가 역사 강의를 자기는 환다고기 많이 인용 안 했는데도 우리 고조선이라든지 이런 걸 인용하니까 바로 자기 후배가 돼요. 뭐 어떤 박사가 있는데 바로 그러더랍니다. 선배님 그 말하면요 국내에서는 환빠라고 공격당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환다고기 인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인디안 문화라든지 다 지금도 교류하면서 다니보니까 인디안 문화에 우리 문화가 너무 많다. 공깃돌놀이도 하고 있지, 뭡니까, 뭐 굴름새도 굴려고 다니지, 윷놀이도 하지, 다 하잖아요, 인디안들이. 여러분들 위주사에 계시면서 인디안들 한번 문화 보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여자를 가수나라 부르고. 가수나라고 부르는 데가 어느 민족이 여자를 가수나라 부릅니까, 가수나라고. 인디안들이 그런 거 봅니다. 언어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근데 그런 걸 자기는 이 환단곡이 알기 전에도 그런 걸 알고 이야기했더니만 하자마자 선생님 그거는 선배님 한빠입니다 한빠. 민족주의 국수주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아니 그분은 현장에서 미국에서 보고 있는데 국수주의 민족주의입니까? 그래서 이 책이 나오니까 그렇게 70년대 80년대 이 책이 위서다 거짓말 책이다 이 뭐 영토를 늘리는 책이다 해가지고 보지 말게 별의별 공격을 했는데 최근에 이 책이 해제본이 나오다 보니까 이 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환단곡에 뭐 근대 용어가 있다, 헌법이라는 용어가 있다, 산업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렇게 서울대 모 교수가 강조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근대 언어이기 때문에 가짜책이 됐는데 유학을 열심히 본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야, 그 언어책은 벌써 유학 경진에 다 나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때요? 제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고전 공부 좀 하고 역사 좀 공부해라. 산업이고 뭐 이런 언어가 유학책이 다 나온 책인데 지금 요즘 보는 언어라 해가지고 환단곡에 그런 언어가 있기 때문에 저 책은 근대에서 조작된 책이다. 유학자들 그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무식한 놈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있구나. 무식한 놈들이 고전도 안 읽은 놈들이 역사를 공부하니까 그렇게 우리 역사를 말아먹었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 옛날에 여러분들이 봤던 환단곡이 아닙니다. 전 세계 문화부터 우리 한민족의 이동 루트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신다면 아마 미조사에서도 이 주변에 바로 우리 문화하고 연결되는 코드가 있다는 거 보시고 아마 강남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국내 국외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인들이 식민사학, 일본이 만든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작 나라 족보를 잃어버렸다는 거. 나라 족보를. 미국에서 여러분들 국사책 보셨습니까? 한국을 소개하는 책요.
한국의 역사는 어디서 출발했다고 나옵니까? 미국 책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전에는 나라 없는 줄 알아요. 조금 써놨다면 그전에는 무슨 나라?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기술합니다. 우리가 언제 중국의 식민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렇고 주변국에 가보시면 전부 다 한국의 역사는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 때쯤이나 나라 되었지. 그 이전에는 뭐냐? 중국의 식민지였다. 아니면 나라도 없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족보를 잃어버렸죠. 우리 정신문화, 한국인들이 쓰는 문화를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지만도 어릴 때 다 추억 가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 못해요. 어떤 분은 그거 선생님 미신 아닙니까? 그래, 미신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뉴욕 시카고 강의할 때 미신이란 말, 그런 말이 나오길래 미신이라는 말을 쓰면 그 순간에 당신은 일본인이 된다. 왜? 미신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일본인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삼으면서 뭐 해보면요, 자기들 신사, 일본의 신을 받드는 그 외에 모든 것을 뭐라냐, 일본 그 외에 뭐 기도를 한다, 뭘 한다, 그걸 뭐라고 용어를 쓰느냐, 미신이라 씁니다. 미신. 그래서 일본인 사람들이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문화를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우스운 현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자기는 일본이라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문화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구분도 못하고 지금 한국인들은 제 나라 역사 문화를 미신, 야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찾아오면 항상 대한민국 외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이 뭐냐? 대한민국의 대안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빨간 티만 입고 나가면 전부 다 대한민국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대안은 어디서 왔느냐? 누가 합니까? 역사를 모르는데, 역사를. 그리고 아까 이야기되어 있죠. 보면요, 한국인들이 어리라면 반드시 뭐냐? 역사와 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물론 영어를 배우는 것은 국제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 언어까지 포기하면서 영어 배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해외 독부심들 다 나가셔가지고 많이 나가셨는데 과연 역사와 우리 언어를 포기하면서 후손들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성공하는 길일까요? 과연 세계는 그렇게 평등하게 그렇게 언어와 언어를 포기하면 돼, 역사를 포기하고 그 사회에 들어가면 받아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또 벽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냉정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후손들이 그 사회에, 그 나라에 자리 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고대사와 근대사, 최근에 근대사 문제가 많이 국내에서 많이 이야기됩니다. 근대사까지 조작되고 왜곡되어 버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들 8.15 이번에 지났는데요. 가보시면 뭐 광장에 가보십시오. 뭐밖에 없습니다. 8.15에 가보면 광장에, 그 넓은 강화문 광장에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좌파 우파밖에 없습니다. 좌파 우파. 좌파냐 우파냐. 거기서 좌파 나무대 서로 원수를 본 듯이 강화문에서 일행합니다. 여러분들, 자와 우가 우리 역사 문화입니까? 아니잖아요. 강의를 다 가면, 저도 이번에 뉴욕 강의할 때도 거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강의도 시작하는데 주눅 드는 말을 팍팍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정치 문제 있잖아요. 가장 민감한 문제. 이념에 대해서 다 하고, 시카고도 가면 그런 분위기가 다 있고.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노골적으로 선생님, 그 강의하는 선생님은 자예요, 왜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쪽 성향이 있는 분들이 모이고, 어떤 분들은 이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말하면, 그래, 제가 그럽니다. 저한테 물으면 좌파냐 우파냐? 그러면 저는 뭐라 답변하느냐? 저는 양파입니다. 양파래, 양파. 양파니까 절대로 양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다 배꼽 잡고 웃으면서 그 좋은 거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의 마음을 열고 강의를 들으시거든 보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참 고대사와 근대사가 지금 조작되고 왜곡되는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 해외 이 동포 사회에서도 뭐냐,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상실되는 그런 위기까지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까 역사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이문현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죠.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걸 이식합니다. 역사의 교훈. 어떤 교훈요? 바로 신철 선생이 이야기했던 의미가 보면,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뭐냐?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를.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생이 가능하냐? 역사적 교훈에서는 재생이 안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의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세계라든지 역사의식을 다 아주 정밀하게 진단하면서 동북공정이라든지 임나일본부 작업을 끝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인들은 보시면 기적을 만들었던 한국인들의 이 의지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이번에 뉴욕에 가서도 이런 강의를 하니까 고개를 다 끄덕거려요. 뭐냐? 1953년 일입니다. 1953년을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2000년, 3000년 전에 있는 일인 줄 압니다. 보릿고개요. 원래 있었다는 자체도 모릅니다. 원래부터 우리 민족은 수천 년부터 배부르게 먹었던 민족, 고생 없이 살았던 민족, 이렇게 행복한 민족인 줄, 그게 젊은이들 의식이에요. 왜? 역사 교육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60. 그때 한국을 먹여준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저 뉴욕에서는 미국 맞습니다. 미국도 맞아요. 미국도 먹여 살려줬고 또 어디 가요? 그때 우리를 먹여 살려준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 최빈국인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줬습니다. 이야기하면 어때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 줄 압니다. 아, 저런 게 있습니까? 그래요. 저런 역사. 1953년 조금만 돌아보면 그 시대인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저런 나라였는데 이걸 잃어버린 게 고생한 세대를, 우리 어르신들 와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자리 잡으시는데 이 고생함을 2대, 2세, 3세들이 몰라요. 그냥 원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배불러가지고 미국 오신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역사인데 이 역사를 안 가르쳐요. 몇 년간요? 대한민국은 30년간 역사를 안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전 세계는 글로벌한 세상인데 꼭 대한민국만이 역사를 가르쳐야 되느냐? 이 국수주의, 민족주의 교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판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오판해가지고 30년간 국사를 선택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가 역사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역사를 포기하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국가관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관. 젊은이들이 하는 건 어떤 말 하느냐? 꼭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있어야 됩니까? 그냥 저 미국 살고 가서 열심히 살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 교육을 잃어버려가지고 과연 미국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철저한 인종차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현실을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역사를 포기했죠. 그러다가 70년대 95년이 돼가지고 지금 GDP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25,000불. OECD 10개국 11개국이냐 들어가는데 또 재미난 거는 뭐냐? 충격적인 거는 전 세계에 10등 아니면 11등이라는데 10등이면 10등 11등이면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불러야 되는데 선진국이라 안 불러요. 그죠?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중진국입니다. 선진국이 안 돼요. 왜 선진국이 안 될까요? 우리가 포기했던 가장 소중한 거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맹률 80%에서 전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 제일 많이 가는 대학 80%가 국민이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안 가려면 어때요? 진짜 노력을 안 하고 대학교 가야 됩니다. 왜? 대학이 너무 많아. 다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어때요? 진짜 저는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만 대학을 안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용범 박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키친 내각으로서 그때 이제 아시아 이상주라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 하버드 대학에 한국 역사 교재로서 들어가는데 보면요. 거기에 이분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전 세계에 이 선진국가 지금 전 세계를 이끄는 4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특징을 연구하다 보니까 미국, 일본, 영국, 중국이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그 내용이 뭐냐? 미국은 민주주의, 기초민주주의가 이게 완전히 자리 잡혔는데 이 기초민주주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유대 청교도 의식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정교일치 민주주의인데 그 정교일치 민주주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영국 성공의 중심의 민주주의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민주주의가 틀림없이 맞는데 천황 중심. 중국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맞는데 어때요? 지금 뭘 외치고 있느냐? 중화주의를 외칩니다.
지금 중국의 중화는 중국의 아시아의 중화가 아니라 전 세계의 중화를 지금 중국이 꿈을 꾸고 있어요. 전 세계를 중국의 세계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이번에 여러분들 동북공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져갔던 홍산문화를 거기에 있는 사망오제, 고조선 이전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요순임금 이전의 역사를 요번에 드러내가지고 전 세계의 역사는 중국에서 출발했다는 논리를 만들고요. 거기에 중심 인물들을 지금 내세우는 사망오제 중심의 지금 중화주의를 꾸르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여기에 비해서 뭐가 있습니까? 한국은 틀림없이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죠? 모범적인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는데 문제는 뭐가 없습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전 세계 기적의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다 민주주의 이런 나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흉내를 해가지고 열심히 흉내를 내가지고 요만큼 왔는데 뭐만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은 정신문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묶을 수 있는 정신문화가 없어요. 그 문화를 우리는 미신이고 사이비리아가 다 버렸습니다. 이제 배부르니까 나타나는 게 돼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뭐밖에 여러분들 이념밖에 없습니다. 자냐 우냐 아니면 나는 좌우도 아니다. 관심이 없다. 요걸로서 지금 대한민국이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결집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참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열심히 살면서 이까지 올라왔는데 선진국의 대열까지 올라왔는데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준진국에 지금 남아가지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는 사이에 주변국 중국과 일본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어디부터요? 한국의 역사 문화부터 자기들 역사로 끌어당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돈을 그 나라 사람들 중국 인민들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을 위해 썼다면 어때요? 더 좋은 나라가 됐겠죠. 근데 왜 주변국들이 남의 나라의 역사를 가져가려고 그렇게 돈을 씁니까? 희한한 나라잖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 역사 뺏어간다고 속된 말로 돈 쓰는 거 봤습니까? 자국 국민들, 미국 국민들 먹이 살리기도 바쁜데, 그죠? 근데 지금 중국과 일본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무슨 말 했느냐? 자금성을 거느리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이 동양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가장 민감한 것이 한국 문제 아닙니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뭐라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의 고대사는, 한국의 역사는 뭐다? 중국사의 일부다. 중국사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이를 듣고 나서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깊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뭘까요? 이를 듣고 나서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어떻습니까? 뭐 이게 핵을 포기하고 하지하고 뭔가 나타나는 액션은 나타나는데 눈으로 나타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도대체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볼까요? 최근에 동북공정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중국에서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오는데 어떤 책이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뭐 부역, 고구려, 백제, 발해, 뭐 거란 쫙 나오죠. 부역까지 다 해가지고 저 책이 뭔지 압니까? 보면 여기에 있는 등장하는 나라는 중국사라는 뜻입니다. 중국사.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역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다. 중국사로 이번에 다 게임 끝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뭐냐? 저건 중국사의 일부로서 지방 정권으로서 다 가르칩니다. 한국인들만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역사적인 거 공부 안 해도 되겠지 했는데 중국은 그 사이에 어때요? 우리나라 상고사를 중국사로 완전히 편입을 끝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아예 당군의 어머니 그리고 곰과 호랑이까지 만들어놨죠. 마늘 쑥 만들어놨습니다. 중국 여행 갔다 오면 어때요? 한국인들 정신 나간 한국인들 갔다 오면 우리는 중국인이다 이렇게 알고 들어옵니다. 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당군은 신하고 중국인 기자가 와서 한반도를 다스려해가지고 기자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자를.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거, 올해 발표된 것이 뭐냐면 고조선은 원래부터 중국 주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당군 인정 안 하는 거고요.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있죠. 주나라. 주나라 문화가 무학 나오는데 그때 뭡니까? 지방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주나라가 다스렸던 땅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리고 고조선하고 삼한영토 한반도 전체는 어디요? 중국사의 일부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모든 역사학자, 역사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이 들고 나서 이거 해야 되겠죠? 항의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습니다. 국책기관,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 고대, 연대 아무도 안 나서가지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역사를 중국에서 발표하게끔 빌미를 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이제 동북공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원래 만리장성 요거 있죠? 만리장성. 원래 만리장성은 요만큼 안 됩니다. 이거는 명나라 때 만든 장성이고요. 원래 진시황이 쌓은 거는 요만큼 조그마한 겁니다. 그런데 명나라 때까지 열심히 쌓아가지고 요만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만리장성을 올려지는데 여기서 이게 만리장성 밖은 오랑캐 지역, 고기족이 살던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지역이잖아요. 만주. 근데 문제는 뭐냐? 동북공정을 하면서 만리장성, 여기 있는 만리장성을 갑자기 늘려가지고 북한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가보면 만리장성이 아니라 원래 고구려 장성인데 간판을 만리장성으로 바꿔버립니다. 요것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최근에 어디로요? 어디까지 만리장성을 늘려버리냐면 저 위쪽 무단장까지 늘려가지고 저게 만리장성이라고 지금 전세계에 소개합니다.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만리장성 안은 원래 중국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무단장까지 올라가면서 한국사 전체가 중국사로 편입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국이 노리는 건 어때요? 역사는 이제 중국사로 편입이 끝났기 때문에 뭐 그런가?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은고, 혼례, 제도, 농악하는 거 전부 다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 다 끝났습니다. 다 이제 중국의 문화유산이고 특히 농악하면서 춤추는 건 어때요?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럼 한국은 뭐 하고 있느냐? 아무 생각 없어요. 아리랑이 중국에서 문화유산을 등재했다니까 뿌리나 특별가 어떻습니까? 유네스코에 뭐냐? 아리랑 등재를 합니다. 아리랑은 한국의 문화라고 등재해줬죠. 중국에서 뭘 하느냐? 한국은 한국대로 해라. 아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응? 자기들도 어때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중국 우리 국내 돌아가는 거 보고 어떻게 된다? 아리랑도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까지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거죠.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 세대는 그냥 중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게 이제 중국이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를 아는 건데 보면요. 그래서 중국의 고대사전투는 보시다시피 어디로요? 북한 전역을 아예 여기는 뒤에는 더 심각합니다. 어디까지요? 서울 지역까지를 아예 원래 중국의 영토를 표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죠. 고대사 보시면 전부 다 한국의 북한 아니면 한강까지를 중국사로 다 이제 이렇게 표기에 들어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든 중국 교과서에는 중국사하고 일본사만 잡아놓고 한국을 빼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국사가 갈 겁니다. 한국은 아예 중국은 뭐냐면 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중에 홍산문화 보여드리겠지만도 이 문화를 자기들 문화를 돌리기 위해서 중국이 포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한족 중심의 역사관. 한족이 중국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포기하고 어때요? 중국사는 다민족이 만든 역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민족. 그 다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뭐냐면 바로 묘족하고 동이족하고 한족, 자기들 한족 이 세 개 민족이 축적이 돼가지고 중국 역사를 끌고 나갔다는 식으로 역사를 바꿨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문명, 황하 문명을 이제 아시아 중화 문명의 근원으로 안 봅니다. 어디로요? 아까 봤던 만리장성 밖에 만주 쪽에 발굴된 황하 문명보다 1000년, 많게는 한 3000년 이상 앞선 홍산 문화를 자기들 중화 문화의 근원으로 잡습니다. 오랑캐 문화를, 동이족 문화를. 그러니까 오랑캐이기 때문에 자기들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족을 포기를 한 겁니다. 왜? 도대체 홍산 문화가 얼마만큼 충격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짓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일본은 여기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지금까지는 위안부 할머니 아직까지 사과 안 합니다.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사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강화된 것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거 아시죠? 시카고 가고 뉴욕까지 가서 이 한자를 물어보니까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들이. 뭔 글자입니까 이거? 섬돈 대구에 태극이 꽂으면 독도 독자입니다. 섬도도에 태극이 꽂으면 돼. 저는 독도 독자가 됩니다. 독도 독자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독도가 작년까지는 일본이 뭐냐면 우리 정부하고 항상 독도를 실험했죠. 니 거냐 내 거냐 했는데 올해부터 그리 하지 않고 일본은 교과서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올해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 가르칩니다. 그 독도를 누가요?
지금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뺏어갔다고 지금은 이제 교과서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일본인들 그렇게 되었고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에서 원래 독도점을 여기 점 있죠, 독도. 이 점을 찍어가지고 한반도기를 만드는데 일본이 뭐냐? 바로 어디에 올림픽위원회에 제소를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점 빼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 빼라 해가지고 이번에 한반도기에는 어떻습니까? 독도가 빠졌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이렇게 되고 독도 발굴만 다 만들었고요. 주변 인터뷰 다 해가지고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언론을 움직여가지고 독도는 일본 영토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도 뭡니까? 일본이 식민지를 잘 해줘가지고 한국이 저렇게 올림픽을 열게 됐다고 미국 MBC 방송까지 동원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게 외교입니다. 외교. 한국은 저는 외교를 하지 않잖아요. 자, 일본은 이런 작업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강화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독도 문제는 이제 뒤로 제끼고요. 올해부터 이제 독도는 일본 땅이고 이제 뭘 들이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임나일본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세기부터 6세기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을 때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치러 와가지고 백제 땅, 신라 땅을 먹었다는 겁니다. 먹고 거기에 일본의 식민지를 설치했다는 것. 거짓말이죠 원래. 거짓말인데 그것을 진짜 역사로 요번에 이제 교과서를 2년 3년 전부터 실기 시작해가지고 아예 이제 그 교과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왜가 백제 신라를 신화로 삼았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 교과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미국에도 일본에서 여론을 움직여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교과서도 그 내용을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줘가지고 한반도 남쪽 아주 작게는 경상남도가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다. 원래는 뭐예요? 초기는 뭐다?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도가 일본의 식민지인데 최근에 좁아지면 어때요? 지금의 합천 경상남도 땅이 일본의 식민지라고 미국 교과서도 그렇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자기들 점吞하고 있고 그때 남한은 누구의 땅이었다? 일본이 들어와서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조상님들 어디 살았었습니까? 한국에 살 데가 없어요, 살 데가. 살았을 때 공간이 없어요. 왜? 위에는 중국 땅, 밑에는 일본 땅인데. 근데 이 역사가 이렇게 지금 일본이 속된 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노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국가가 뭐 필요 있어? 돈만 많이 벌고 행복하면 되지. 내가 일본이어도 상관없어. 이거예요. 옛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다 헛짓한 겁니다. 헛짓. 열심히 목숨 다 바쳐가지고 재산 다 팔고 해가지고 나라 찾아줬더니만 70년, 80년도 안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의 국민들이 뭐냐? 그 목숨을 걸고 찾아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민족도 필요 없고 이제 국가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한국은 30년간 역사교육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 속에서 틀어진 이 사건이 이겁니다. 살고 있는 미국에서 하나가 미의 어딥니까? 미의회 조사국에서 한국 정부에 어떤 보고서가 나가느냐면 보실까요? 이런 보고서를 보내는데 내용이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를 보고서에 써놨습니다. 뭐냐? 여기 나오죠. 2012년에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보내는데 내용이 뭐냐? 향후 북한의 유사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뭐는다? 중국이 북측 영토에 대해서 역사적 영고권을 주장할 경우가 나온다. 이 말씀 뭔지 알겠죠? 한반도에 무슨 일이 터지면 중국이 어디부터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온다? 북한을 원래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역사를 다 만들어가지고 동북공정해가지고 마무리 지어놨는데 그래서 뭐냐? 우리 정부한테 이 중국의 말이 맞냐? 중국의 지금 주장이 맞냐?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보고서를 했는데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뭐 역사재단에서 돼요. 정부의 이름하에 보고서를 보냅니다. 내용이 뭔지 볼까요? 내용이 뭐냐면 고조선은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고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를 뺐습니다. 빼고 또 한사군 중국의 식민지 땅이 우리나라 평양 땅 지금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중국의 주장이 맞습니다. 한국의 고대사는 중국사입니다. 요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부분 앞으로 북한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통일을 중국이 원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 이 역사, 이 현실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주변국들이 강대국들이 한국의 통일을 원한다면 일본이 중국이 이처럼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국의 돈을 투입해가지고 역사의 현실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 동포들이 너무 몰라요. 그냥 나타나는 눈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돼요. 아, 한국이 저리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터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47억 우리가 낸 세금 47억을 가지고 모 역사재단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들통이 납니다. 앞에 것도 들통이 나고 그래서 최종 결정이 뭐냐 14점을 맞아가지고 이 지도를 폐기하라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 역사재단의 이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저 지도를 다시 살릴 거라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살릴 거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우리처럼 이런 역사가 왜곡됐다 이걸 외치는 사람들을 그 양반이 뭐라 표현했느냐 유사 사이비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박사는 자기들만이 가진 거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만이 연구하고 있는 거지 다른 아무리 전문가들이라도 그는 유사 사이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재단 이사장이 나왔습니다. 그 양반이 살리고자 하는 지도 내용이 뭔지 볼까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쭉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돼 삼국지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유비, 송건, 조조가 싸울 때 조조가 차지한 영토를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렸는데 어디까지 오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조조가 차지한 땅이래요. 어디까지요? 경기도까지. 여러분들 삼국지 보신 분들 조조의 영토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죠? 그런데 지도를 저렇게 그려가지고 이걸 국민들한테 배포하려고 했습니다. 조조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고 땅이. 또 내용이 뭐냐 뒤에 가보시면 독도가 우리 게 아니라고 아예 빼버렸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역사 지도에 독도를 빼버렸습니다. 우리 영토 아니라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임나 일본부 주장하는 거 4세기 6세기 벌써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들어서고 있었는데도 아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없었다 가야가 없었다고 지도를 써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일본이 이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식민지를 삼았다는 역사적 근거를 이 지도에서도 마련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덕일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 지도가 나가면 이건 매국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지도다 해가지고 어때요? 폐기를 시켰는데 이걸 다시 살릴 거라고 합니다. 다시. 자 이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인지 일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 이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이 짧은 시간 내에 역사를 이어버린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 스스로가 자기 조상을 부정하고 뿌리를 부정하게 되는 역사관을 가는데 보면요. 일명 악마의 역사관입니다. 이런 역사관 속에서 30년 역사 교육까지 없애버리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국가가 민족관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 한국 사람들.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이렇게 우리 역사를 모르게 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역사를 모르게 왜곡되게 배운 이유가 뭐냐면 앞에 우리 이문현 선생님 지적한 것처럼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임팩트한 시간 뭐죠?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종자가 DNA 종자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냐?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에게 뭘 심어줬냐면 바로 식민사학 어때요? 사학이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뭐냐? 우리 역사를 완전히 만들어버리고 조작해버립니다. 식민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영원히 지배한다는 거. 결국 어때요? 조선은 일본의 노예라는 관점 속에서 만든 역사관이 식민사학인데 그 책으로 만든 책이 일본의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고 그게 우리가 배웠던 뭡니까? 국사입니다. 국사.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일제가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작된 역사관. 이게 우리는 국사라고 강복 후에 70년간 배웠습니다. 강본시나 공과 호랑이부터 그걸 국사라고 배운 거예요. 그동안.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선생님 지적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이 조선 사람들은 총으로 찔러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돼요. 도저히 안 되니까 조선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그거 말씀 나왔잖아요. 뭡니까 보면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조선 사람을 영원히 노예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칼을 찌르면 더 대항하는 민족이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폭력으로 안 된다. 그럼 뭐냐? 결국은 이 역사 문화를 없애버리는 게 조선 사람을 영원히 일본인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정책이 뭐냐?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참시개명. 일본어 쓰게 만들고 일본어 이름으로 다 바꾸면서 뭡니까? 먼저 누구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까? 조상 당군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조상 당군을. 당군을 없애면 어때요? 당군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주 타켓으로 노린 게 뭐냐? 당군을 부정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하면서 다 이제 이 강의하면서 질문해 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당군을 부정하는 분 손들어 보라고. 그럼 이제 안 들어요. 왜? 왜 안 들는지 알죠? 내가 당군을 신화적 입장에 봤든 아니면 내가 신념적으로 당군을 부정했든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에든 당군을 부정한 거는 뭐다? 그거는 식민사관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만들어놓은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분이에요. 어떤 이유에든. 일본이 당군을 부정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군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제가 어떤 책을 갖다 놨냐면 1920년대 일제시대 때 김해김씨도 족보책을 갖다 놨는데 보면요.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런 강의를 나중에 보면 당군이 47분 있어 그러면 지금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저 양반 민족주의 국수주의 교육이고 황파 교육시키러 왔다고. 근데 저 김해김씨 족보 보면 제 앞에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잡아놨는지 압니까? 일제시대 기록이 당군 47분으로 나와요. 김해김씨가 그러면 다 사입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자기들 족보 역사책에 당군이 47분이 있다고 기록해놨는데 무슨 당군이 신하냐 말이지.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일본이 가장 핵심 중에 뭐냐? 당군을 없애버리면 그 전에 그 이후 역사 다 조작된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야, 내가 당군을 무슨 이유에도 내가 부정했다. 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일본의 철저한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 자, 그 역사관을 만든 사람들, 이병것이 이분이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 경성대 제대 이러면서 씁니다. 우리 지금 모든 국사학계 학맥을 잡은 이분의 제자가 다 잡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식민사관, 고조선 부정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이분 떠나면서 쓴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학자로서 양심선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책 카피한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뭐냐? 또 한 작업이 뭐냐면 이 식민사관을 엮으면서 뭔 작업을 했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반도사관. 반도 아시죠? 한반도입니다. 한국인의 역사는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한반도를 벗어나면 어때요? 무조건 사입이고 국수주의고 민족주의고 영토주의로 몰아붙여버립니다. 지금 국내가 그래요. 한반도 만주 쪽만 갔다 오면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그거는 뭐야? 사입이들이 주장하는 거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사를 쓸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반도를 못 벗어나게 만들게끔. 그래서 뭐냐? 우리 북방민족사, 동이족들 어떻습니까? 동이족이 9개 구이가 있었다. 그런 기록이 중국의 역사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구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중국의 전령토인데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 어떻습니까? 동이족은 한국인들은 뭐냐? 한반도에서만 같이 살았던 민족으로 다 조작해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어떤 일까지 발생했느냐? 역사학계를 이끄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시민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기가 찬 강의를 합니다. 뭘 하느냐? 그 양반들이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 아니라 가르칩니다. 이런 미치고 환장할 일이 지금 국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때요? 우리나라 국사를 가르치는 최고의 집단들이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 아니래요. 자, 그럼 우리 종족은 어느 종족입니까? 중국종입니까? 일본종입니까? 이게 우리 현실로 국내에 벌어지는 거고 이러면서 어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결국 만든 것이 뭐냐면 20만 권의 사설을 다 뺏어가든지 소각시키고 만든 작품 하나가 뭐죠? 조선사. 그 조선사를 우리나라에 남겨두고 갔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랍니까? 국사라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이라고. 더워서 좀 윗도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나오니까 지금 땀만 좀 납니다. 에어컨이 여기까지 안 나와요. 자, 시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몰입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뉴욕에서도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일이 가니까 그분이 계시는 분들이 그래. 처음에는 빨리 하고 가라고 하는 나중에 어때요?
더 나오고 다 쓰고 왔어. 시간 다 쓰고. 자, 안 보내줍니다. 저걸 나중에 뉴욕에서는. 자, 그래서 결국은 식민사학의 핵심은 뭐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만들면서 조작한 게 뭐냐면 우리 고대 뿌리 역사, 문화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독립운동사, 근대사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우리 고유문화 미신화 시켜버렸죠. 근대정신, 동학이라든지 최근에 발표이 뭡니까? 독립운동의 모든 자금이라든지 독립운동의 상실, 정읍에 있었던 이 보청교 600만이 아마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마 다 소속된 데가 여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다 지워져버렸어요. 이 일본 단체를 해가지고 다 여론을 다 조작해놔버리고요. 이런 대종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한다고. 이런 역사를 우리 한국 사회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사도 잃어버리고 근대사도 어때요? 독립운동사도 없습니까? 다 100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오면 1, 2 정도 실어놓고 유관순 누나 몇 분만 실어놓고 나머지 어때요? 99%는 한국 교과서에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박은실 선생이 쓴 책에 한국 독립운동사 그때 피 흘린 그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희생당하는지를 쓰는데 얼마만큼 희생당했다 나옵니까, 여러분들? 800만. 히틀러가 유대인 죽인 숫자 몇만요? 600만. 히틀러가 600만 죽였다고 다 나쁜 놈이라고 별거 이야기하면서 히틀러 이름은 알면서 우리 조상들은 일제시대 때 그 짧은 시간 내에 800만이 희생당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800만 희생당했다는 것. 이렇게 우리는 참 조선민족들이 그렇게 순환을 당했는데 이런 역사를 어때요? 이 정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지워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독립운동사, 민족운동사 다 유사. 우리 민족 종교는 그 일제시대 때 다 유사 사입이라고 다 만들어버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가보시면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이 역사 아십니까? 저 뉴욕 가서 강의하는데 다 알고 계신 분 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딱 강복이 되니까 우리나라 딱 오시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어딜 가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면서 어딜 갑니까? 김구 선생이 강복되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어디부터 가요? 다 서울 가서 해야 되겠죠. 왜? 중심인데. 근데 이 양반들이 두 분이 들어가요. 어디부터 찾느냐? 정읍을 먼저 갑니다. 정읍을. 이승만 대통령도 정읍에 가서 어때요? 내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 뭡니까?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는 걸 때 서울에서 그때 대한민국 중심이 서울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정읍에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도 어때요? 정읍에 오셔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가 정읍에 너무나 큰 신세를 졌다. 뭐 때문에요? 바로 정읍이 요즘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독립운동의 산실, 정읍이라고 요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었던 보청교라는 그 민족단체 600만이었대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에? 이분들 독립자금을 다 지원했다고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해외 동포분 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쪽에 관련된 분이 분이 계시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청교에 있었다고. 근데 나는 알기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제 친일파 종교에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아는 분들이 꼭 이야기해 달랍니다. 보청교는 친일파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을 내려줬던데 독립운동단체입니다. 그래서 정읍시에는 지금 어때요? 정읍시에는 다시 정읍을 독립운동의 메카로서 지금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라고요. 혹시나 보청교 후손이 계신 분들은 이거 들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절대로 친일 아닙니다. 그런 거 역사 없습니다. 자, 최근에 빌 게이츠가 이런 여러분들 미국 사회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빅 히스토리를 해가지고 인류 약 137억 역사책을 이렇게 썼는데 보면요. 뭐 빅뱅부터 뭡니까 보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해가지고 지금 현대 역사까지 쭉 오는 과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참 세계에서 유명한 책이 다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책에는 우리 동양사가 없습니다. 동양사가 없어요. 이게 다 백인 위주의 역사를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빠져버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어느 영역인지 아십니까? 이게 카자흐스탄에서 가르치는 터키 교과서에 있는 어떻습니까? 자기들 선조의 영토예요. 뭐냐? 훈족들. 훈 아시죠? 흉노 아시죠? 흉노는 반드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김씨들은 알아야 될 역사가 흉노입니다. 왜? 김씨들 조상이 알이 아니라 금괴짝이 아니라 요 라인들입니다. 요 라인들. 원래 여기 있던 이쪽에 있었습니까? 한반도 이쪽에 있던 이 종족이 어디로? 대륙을 거쳐서 어떻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갑니다. 이게 흉노고
세뇌에서는 뭐라 해야 돼? 훈이라고 합니다. 훈족이라고. 다 누구냐? 김씨들 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책에는 김씨들 이 역사를 뭐냐면 오랑캐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랑캐라고. 그래서 훈 제국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뭡니까 보면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 결국은 이 동서양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보면 이 동서양 문화를 융합시켜줬던 이 유목 기마민족들, 이 북방 동이족 계열이라든지 이런 역사가 빅히스토리 책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을 다 빼버려, 이 내용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역사는 백인들이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게 지금 현실 역사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저런 역사가 왜곡, 중국의 동북 공정, 미국에서도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해버렸는데 어떻게 역사를 찾겠습니까? 보면 현실이, 그죠? 그리고 한국의 진짜 역사와 식민사관 역사를 간단하게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출발 요리됐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그죠? 혹시 손자들한테 앉혀놓고 요거 가르치신 분들, 양심선 하시죠, 양심선은. 야, 내 우리 한국의 역사 가르칠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뭐 가르쳐준 거? 옛날에 공한 마리하고 호랑이 한 마리 살았는데 마늘하고 쑥을 먹을 거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배달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가지고 짜장면 앱 배달인 줄 압니다. 국내에서. 배달 아시죠? 배달은 삼국유사에 뭐가 나오냐? 고조선 이진의 나라 신시 배달이라 나와요. 우리 한국인들이 세웠던 나라. 근데 일제가 들어와서 어때요? 다 신안하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배달민족.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역사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웁니다. 당군시나 흑마늘 에키스예요. 흑마늘 에키스까지 등장했는데 여러분들 집에 고양이 키우는 분 있죠? 강아지. 오늘 가시면 이거 한 병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고양이고 개한테 밥 주지 말고 이거만 먹이세요. 먹여가지고 혹시나 압니까? 혹시나 당군시나 배웠습니까? 생쥐를 기른 분들은 생쥐한테 22일 동안 아니면 100일 동안 뭘만 먹인다? 흑마늘 에키스를 먹이면 혹시나 압니까? 누가 나온다? 싸이가 될지 모릅니다. 싸이가. 아니 어때요? 이 귀여운 고양이 캣 그런 건데요. 열심히 먹여보세요. 혹시나 압니까? 소녀시대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올지 아니면 멍키 이렇게 총잡이 됐으면 총잡이 멍키 이걸 열심히 이 멍키를 21일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였다. 어떻게 나온다? 제임스가 본드가 나올지 모릅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 역사예요. 배운 역사. 안 믿죠? 안 믿는데 이게 우리 역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 고대사라고. 자 보시면 삼국유사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삼국유사 증사잖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면 옛날에 2000년 전에 뭡니까? 당군왕금이 계셨고 그분이 뭐냐?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고 국호를 조선이라 불렀다. 그때 요임금하고 같은 시대였다. 시대까지 다 짚어줍니다. 짚어주면서 뒤에 보시면 어때요? 옛날에 고조선 이전에 원래 어느 나라가 있었느냐? 보시면 어때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 옛날에 어떤 나라가?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황국에 나중에 환웅이 뭡니까? 대권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백두산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때요? 그 나라를 세울 때 국시가 뭐냐? 홍기인간이었다. 홍기인간은 당군의 왕금의 가르침이 아니라 원래 누구요? 환웅천왕이 배달을 열 때, 배달 시대를 열 때 국시로서 가져간 것이 뭐냐?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삼국유사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삼국유사에 기록됐는데도 홍익인간 하면 개천절 알아요. 이게 기가 찬 게 당군 할아버지만 알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 환웅에게 뭐냐? 천부인 세계를 줘가지고 보내면서 뭡니까 보면 나중에 환웅이 뭐냐? 3,000명의 무리를 끌고 와서 백성 쪽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신시 배달이었다. 그분을 환웅천왕이라 부른다. 이렇게 역사는 기술해 놓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우리 역사의 국통을 어때? 족보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황국, 신시, 배달, 고조선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사책에 어떻게 배웠어요? 공과 호랑이로 배웠습니다. 공과 호랑이로. 그럼 삼국유사 이름은 들어봤지 국민들이 삼국유사 내용을 압니까? 보면 저도 국사책 배웠지만도 선생님이 삼국유사 원문 가르치는 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야,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들으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저 자료를 보면 충격받겠죠? 나는 고조선도 안 믿는데 저 양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밖에 왔었는데 문제는 오늘 보시죠. 중국이 동북공정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냐면 바로 만리장성 밖에서 20세기 최고의 발굴이라 하는 홍산 문화가 발굴됩니다.
신석기 최고 문화가 나와요. 어떻게 얼마만큼? 황하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문화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문화인 슈메르 문화보다 약 1000년 이상이 앞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국어학자들이 축계로 봤습니다. 왜? 인류 4대 문명이 있을 때 황하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쭉 배웠는데, 이집트 배웠는데, 그 문화보다 1000년 2000년 전에 뭐다? 아시아에 뭐가 있었다? 홍산 문화가 있었다고 나와버렸는데, 근데 그 유물이 어때요? 유물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슈메르 문화 학교 최초의 학교 어때? 모든 것이 슈메르에서 지금 나왔다고 지금 다 배웠죠. 그 문화보다 1000년 이전에 어떻습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이 문명이 나오는데, 볼까요? 어떤 문명인지. 자, 이 지역은 이쪽 지역입니다. 발굴을 10분의 1도 안 합니다. 중국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왜? 발굴하면 할수록 불편한 진실이 나와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나온 발굴 유물만 가지고도 중국이 세계 최고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발굴 안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자, 보시면 뭐가 나냐? 총묘단이라 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신전이라든지 그런 거 어때요? 이런 단이 쭉 나오면서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문화 패턴이 있죠. 필수 요소가 여기서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뭘 했느냐? 5500년, 6000년 전에 만주에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300년 전에 당군도 곰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5500년, 6000년 전에 만주 쪽에 뭡니까? 즉봉 홍산 쪽에 국가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발표해버리니까 우리나라 국내학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뻥 쪄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당군 신화로 가르쳤는데, 당군 이전에 벌써 1000년, 2000년 전에 나라가 만들어져 있었다? 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이 홍산 문화를 절대 우리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아주 대한민국 사람들 관심도 없다 보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홍산 문화를 중국 문화로 이번에 가져갔습니다. 만리장성 방향까지 들어가면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문화 관련된 게 사망오제를 했죠. 사망오제가 이제 중국의 조상이 되면서 그 사망오제가 전부 다 동이족입니다. 중국 책에, 자기들 역사책에 전부 다 동이족이라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번에 이 홍산 문화를 중국 역사로 돌리면서 이 문화는 사망오제 문화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세 분을 뭡니까? 뽑아서 자기들 조상으로 모십니다. 가운데가 황제는, 이분도 동이족이에요. 웅씨 계열이고, 웅족 계열이고, 옆에가 누구냐? 진주광씨 시조인 진동씨. 진주광씨들은 조상도 빼겠습니다. 진동씨를 갖고, 여기 누구냐? 그동안 자기들 원수라고 한족의 원수를 해가지고 처박아 놓고 무덤도 개판 만들어 놓은데 쭉 나가다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양반을 자기들 조상으로 딱 빨아들이면서 멋지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우치나, 우리가 월드컵 때 찾는 붉은 악마, 도깨비 형상. 이 세 분을 자기들 조상으로 가져가가지고 아예 중국 인민들한테 절을 하라고, 숭배하라고 다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조선 이전의 분들이에요. 다 뺏어갔습니다. 자, 거기 홍산문에서 나온 것이 뭐냐 보시면, 중국인들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때 무덤 발굴하다가 우리가 아니냐면서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똑같은 것이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 재단을 보니까 하늘에 벌써 이 시대 6000년 전에 하늘에 뭡니까? 천재, 뭔가 이 정신문화가 아주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냥 미개인들이 아니라 수의 체계까지 아예 1, 2, 3, 4, 5, 6, 7, 8, 90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단어를 찾는데 3단의 문화, 1, 3, 5, 7, 9 문화를 써요. 북경의 첨단 문화, 이거 있죠? 가보셨죠? 똑같아요. 계단이 보시면 몇 개인지 압니까? 3단이면서 9개예요. 이 수리로는 오직 동이족만이 쓰는 문화입니다. 중국이 이 청나라 문화를 지금까지 왜 했느냐? 동북공정하기 이전에 이거는 오랑캐 문화를 해가지고 중국 문화를 안 쳤습니다. 청나라를. 그러다가 이번에 동북공정하면서 때요,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도 이번에 때요, 동북공정하면서 중국 문화로 인정받았습니다. 원래는 때요, 중국 입장에서는 오랑캐예요. 청나라는 한족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문화 원형이 홍산문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쌓았던 원구단, 일본이 이거 역사 없애려고 이거 싹 밀어버리고 여기다 뭘 씌웠죠? 조선호텔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세웠던 단 요거예요. 이게 홍산문화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수리가 뭐다? 삼소문화라는 거예요. 이 동이족이 쓰는 문화, 삼조고 아시죠? 근데 중국이 보자마자 아, 저거 우리 거 아니네. 말을 못하니까 북방민족들네. 북방민족, 그 북방민족 누구라는 거야? 동이족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있는 학자들이 저건 우리 게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요번에 중국사로 왔는데, 결국 이 삼성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삼소 문화는 한국 문화라는 다 누구나 아시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문화가 아시는 문화가 뭡니까? 바로 소도 문화죠. 소도 문화. 소도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뭡니까? 소떼 아시죠? 소떼. 소떼 문화. 소떼 문화가 또 있고 뭐죠? 신단수 문화. 기억나시죠? 소떼 신단수가 이런 어떤 아까 제사 하늘에 천재 모시는 단 있죠. 지천단 문화. 그 주변에 반드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공통 문화로서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불교 단단 전에 다녀보신 분 많이 보셨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저 뭐 때문에 불교가 옛날 별 앞에 이런 거 세워놨겠어요? 아무 꼰대기 없고 벼락 치면 벼락 맞기 딱 좋은데 이 뭐라 이렇게 해놨겠어요? 이게 소떼입니다. 소떼 문화가 모든 종교라든지 모든 정신문화에 다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 만들었는데 이건 어딥니까? 일본의 맞절의 행사 때 소떼 세우는 행사입니다. 산에서 이만한 나무를 타고 내려와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소떼 세우는 작업을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일본은 저런 문화가 있죠. 여러분들 사시는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오벨리스크라고 이집트 이 정도만 알고 있죠. 저게 저런 문화가 전 세계에 보면 다 있어요. 저게 뭐예요? 저게 소떼. 소떼 문화고요. 어디까지? 교황청 앞까지 갖다 놨어요. 앞까지 다 소떼 다 세워놨습니다. 이게 문화를 인류 공통 문화를 모르니까 가보면 사람들이 저게 오벨리스크 저게 뭔지도 몰라요. 저게 원래 저게 뭐냐 이런 것이 있어서 뭐죠? 아주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워싱턴에 지금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세워놨겠어요? 저쪽 LA 뉴욕에 세우는 게 아니라 왜 워싱턴에 세워놨겠습니까? 수도고 바로 어떻습니까? 워싱턴 대통령 그 역사를 어떻습니까? 이 증명하기 위해서 기념탑으로 세우는 건데 그러면 저 의미는 뭐예요? 이걸 세우는 거는 워싱턴이 그렇게 신성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냥 일부러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의미라도 알고 저 기념탑을 보는 사람들이 미국인이 도대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인류사를 역사를 모르는데 바이칼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인류 원형적인 어떤 세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소떼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보시고요. 이제 소떼 문화 얘기 나오고 또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한국에 오시면 항상 여러분들 시골 동네 가보면 앞에 있는 거 이 뭡니까? 이거 뭐 당지지라고 하잖아요. 저게 뭐죠? 신단수 문화입니다. 신단수 문화. 이런 신성한 홍산 문화에 저런 문화가 그대로 다 있었던 거예요 보면요. 그런데 이게 한국의 문화인 줄 알죠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미신 같은데요. 과연 미신일까요? 볼까요? 한국만 이래 있느냐? 보시면 슈메르 문화, 인류 최초의 문화 보시면 슈메르에 보면 신단수 등장하죠. 그게 100가지 그려져 있습니다. 100가지 나옵니다. 슈메르 문화에는 반드시 신단수 문화가 나와요. 전 세계에. 그래서 뭐죠?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신단수입니다. 북유럽 신화 읽어보시면 전부 다 나와요. 공통적인 문화입니다.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봤던 아바타에까지 나오죠. 영화에. 아바타 신단수 보셨죠? 아주 멋지게 처리한 장면. 그게 미신 아닙니다. 인류의 공통문화예요. 공통문화. 그러면서 여러분들 최근에 뭐까지요? 이게 뭔지 알죠? 크리스마스 트리. 저게 무슨 문화다? 신단수 문화입니다. 요거는 아주 성스럽게 보이고 저 앞에 우리 동네에 느티나무는 우습게 보인다. 이거는 이 잘못된 시각에 그런 분 가진 분들은 식민사관의 저런 분입니다. 원래 뭐냐? 전 세계가 하나의 정신문화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떼 신단수 문화는 꼭 보셔야 돼요. 전 세계 해외여행 가시면 반드시 이런 것을 다 봅니다. 다. 그럼 저게 있구나. 그럼 저게 인류가 옛날에 하나의 문화권이었다는 걸 공유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현대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산문화의 제사장 왕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할아버지 보시죠. 당군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무덤 주위에 지금 시간이 8시간입니다. 끝낼까요? 좀 더 할까요? 자, 이제 보시면 이 홍산문화의 뭡니까 보면 중요한 거는 부장품이 전부 다 옥이라는 겁니다. 옥이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돌에도 새겨놓은 것처럼 북두칠성을 새겨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 북두칠성을 그대로 몸에 짓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보시는 저 홍산문화 주인공의 머리 위에 있는 거 뭐죠? 바로 상투 옥고입니다. 상투. 6,000년 전에 상투를 들었습니다. 유교 문화 아닙니다. 상투. 유교는 2,500년 문화고요. 상투는 6,000년 전에 벌써 이 시대 한국인들의 조상들이 뭡니까? 상투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속도를 빨리 내야 되겠네요. 자,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낳았을 때 좋다고 이거 다 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요거 잊으면 안 돼. 요거는 정도 알아야지. 뭐죠? 고추 꽂고 다 했죠? 금줄입니다. 금줄 칠 때 지금도 금줄은 안 치지만도 이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놓으면 며칠 동안 적금 건지 며칠요? 3, 7, 1이죠. 아까 보셨죠? 3, 7 문화. 어떤 어제 뉴욕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3하니까 그 삼신이지. 그래 삼신. 맞습니다. 삼신 문화. 7은 뭐죠? 북두칠성 문화. 상두는 원래 상두라고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두. 이게 북두칠성 그런 신성하고 때 인간이 하나 되는 코드로서 때요. 머리 상두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아시고 아 문화에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저리 나오는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되고요. 6,000년에 찍었던 도장입니다. 여러분들 공과 호랑이들이 재산 다툼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역사를 본다면 6,000년 전에 벌써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문자까지 다 사용했습니다. 8,000년 전에 계획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8,000년 전이라면 여러분 생각하시죠? 지금 서양에서는 8,000년 넘는 게 없습니다. 8,000년 전에 물 배수로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다 도시를 만들었어요. 중국이 이거 보면 눈이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습니까? 이 역사를 가져가기 위해서 8,000년에 계획된 도시 8,000년 전에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피리를 부르고요. 6,000년 전에 석경, 궁중 지뢰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전에 공과 호랑이들이 땡땡 하면서 뭡니까? 궁중 지뢰 음악을 연주했다. 하지만 유물은 어때요? 증명해줍니다. 6,000년 전에 국가가 있어가지고 단군 고조선 이전에 때 국가가 있었고 그때 궁중 지뢰 음악까지 연주한 거죠. 한 걸로. 이 중국의 박물관에 그대로 여러분들 가보시면 전시해주고 음악까지 연주를 해줘요. 한국에 들어오면 알람도 땡깁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그 시대 때 옥에 뭡니까? 동물 위에 간을 씌웠죠. 뭡니까? 이거는 그 시대 때 제도. 우리나라 한국의 이강식 교수는 벌써 고조선 이전에 이 뭡니까?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제도라든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 시대를 신화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번 놈들이. 없었던 나라. 그 시대에서 6,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진홍으로 빚었는데 뭡니까 보면 6,000년 전에 야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 하단 보고 이렇게 있었게 되겠죠? 앉아있는 자세 보십시오. 남자도 그렇고 손을 하단전에 모으고 다리 가부좌 들고 이게 뭡니까 보면 영성문화. 고도의 영적인 신고할 때 신고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자기 내면을 밝힐 수 있는 문화가 벌써 6,000년 전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게 처음이냐? 우리 역사책에는 어때요? 삼성기라는 책에 보시면 그때 나와요. 한 배달시대 때 3, 7일 동안 뭐다? 귀신이에요. 밖에 안 나가고 뭐냐면 뭐랍니까? 표문자수하여 주원주고 앉아서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수행을. 근데 그 수행을 하는 원리가 뭐냐? 그게 아까 선생님이 언급하셨던 뭐냐면 어디에 나오느냐? 3일 신고. 배달국 시대 때 경전인 3일 신고에 보시면 제5장 인물장에 보면 돼요. 사람이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이렇게 깎아야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가 어떻게 내면을 밝혀야 되는지 진화를 왜 찾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인물장에.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조선 이전에 저런 경전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 말씀은 시간상 빨리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000년 전에 벌써 뭐냐? 사람들이 앉아서 명상하고 수행하고 신기 기도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전부 다 빛의 광명의 인간으로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닦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에 숨겨졌지 않습니까? 공과 호랑이. 공과 호랑이 아니라 웅족과 호족이 어떻습니까? 동굴 속에서 자기를 그래서 신성을 얻었다. 그걸 뭐라죠? 삼국유사에는 인신, 인형을 얻었다가 나와요. 그걸 일본 놈들이 어떻게 번역했다? 곰이 변신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요걸 인신, 인형을 저렇게 번역해버립니다.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사람 그 말 쓰죠. 여러분들도 다 사람이라는데 나쁜 짓을 하면 뭐래요? 저는 인간도 아닌 사람도 아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6,000년 전에 다 사람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도 자기 내면 신성 이런 걸 다 찾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수행법 백일 수행이라든지 만을 승복하면서 자기를 닦아가지고 드러낸 사람 그러다 진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인정, 인식이라 표현했는데 일본 놈들이 어떻게 곰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보면 어때? 이 황국을 없애기 위해서 관인으로 조정해버립니다. 관인. 그래서 원래는 황국, 배달신, 고조선 세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해야 되는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는 환희는 뭐면 신이고 환웅은 첩의 자식이고 당군은 고모의 자식.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그러면 오늘 아마 이거 듣고 가시는 분들 이제 오늘 진짜 말 그대로 행운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사에서 세 번째 이제 무대에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뭐냐? 임시정부라든지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그때 국민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역사교육을 어떻게 하는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황국이라든지 배달 고조선 이야기만 한국에서는 환빠 미친놈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이라는데 임시정부하고 한국독립당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느냐 볼까요? 3.1절 23주년 3.1절 선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당군 부여 사만 쭉 가면서 때요 전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 임시정부에서 황국을 인정해요. 가르쳐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황국이 원래 환희였다 가지고 싸우고 자빠졌는데 임시정부의 그분들이 전부 다 한자 세대인데 한자를 몰라가지고 환희를 황국으로 썼겠습니까? 그죠? 한국 독립당 자료 볼까요? 황국에서부터 쭉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처럼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까지 우리 국맥은 4만 5천년 약 10,000년을 이어오면서 단 한 채로도 단절됨이 없었다고 써놨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환당옥이 한건 내용을 여기에 2줄이가 3줄로 끝내놨어요. 이분들은 환당옥이 몰라요. 환당옥이 모르는데도 어떻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때요 1만 년 역사를 이처럼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까지 우리 국맥은 4만 5천년을 이어오면서 한 채로도 단절됨이 없었다. 계속 왔다네. 뭐다? 나라 간판만 바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국내에 알려지면 이제 시민사회에서 꼴 겁니다. 왜? 이거 부정하면 임시정부 부정하는 기거든. 그죠? 임시정부 부정하기 때문에 아예 국내에서 아직 자료 공개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마지막에 아까 어떤 학자가 떠나면서 쓴 책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역사를 식민사고로 도배를 했던 사람이고 이분의 제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정작 이분은 떠나면서 뭐냐 책 한 권을 쓰고 돌아가세요. 그 내용이 뭐냐 잘 안 보이죠?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조선족은 BC 3000년 전부터 황국으로부터 태백산 박달러 뭐 이래가지고 역사가 시작됐다. 신시 배달을 열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 조선족은 황국 신시 배달 조선을 세웠다고 책에 써놓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자 뒤에 가보시면 고조선은 하나가 아니었다. 뭐다? 고조선은 3조선이 있었다. 3개로 나눠서 당군이 다스렸습니다. 써놓고 기자후손의 기자조선, 이만조선은 중국이다. 원래 기자조선 문명 이만조선 있었던 게 아니라 고조선의 영토의 일부분에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땅이었다고 아예 써놨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황국을 국내에 지금 모든 식민학자들이 우리를 공개할 때 저희들을 공개할 때 뭐랍니까? 원래는 황이었는데 유사 사이비하는 놈들이 황국이라고 주장한다 했는데 저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스승이 마지막 떠나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황국을 환인으로 조작한 사람들은 누구다? 일본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참 웃기는 일이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국자를 인자로 조작해가지고 상용유사 판본을 바꿨다. 그 지금의 우리나라 서울대 모든 어떤 국사학계의 대부가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사군도 어때요? 한사군은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배웠는데 한사군은 원래 어디 있었다? 바로 이쪽 만주 쪽에 있었다 했는데 여기 있었다 했는데 이게 때 요번에 최근에 발굴 다 됐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떠나면서 쓴 책이 한국 상고사인문 누구죠? 이병도십니다. 이병도 저분이 저 책을 쓰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정훈 교수가 오늘 책을 전시해놨습니다. 한정훈 교수가 이분도 어때요? 지금의 역사학계 최고 선배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뭔 책을 썼냐?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 뭘 잡아넣어버렸냐? 식민사학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내용. 뭐요? 고조선을 인정하고 고조선 이전에 홍산문화까지 다 잡아넣어버립니다. 다 잡아넣어가지고 그거는 아사살족 문화라고 아예 책을 요번에 새로 냈습니다. 저걸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삼신문화라든지 우리 정신문화, 원방각이라든지 이런 걸 아예 언어에서 황파보다 더 열심히 써놨어요. 이분이 저 책에 참고를 보시고요. 자, 최근에 국내 사정 잘 모르시죠? 최근에 뭐냐? 한사군 유적이 낙랑군 유적이 북경 쪽에서 발굴됐습니다. 원래는 어디 있었다?
여기 있다고 열심히 우리 국민들한테 70년간 가르쳤던 한사군이 어디서 유적이 나온다? 북경 쪽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뭘까지 주장했느냐? 여기 있는 한사군이 북경 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사학자들이.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영남대 정인성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냐?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죠? 뒤에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식민사학의 망고불변의 프레임이 뭐냐? 평양의 왕금성, 지금 대동강 아시죠? 북한에. 거기에 기자조선이 있다가 기자 몇 가지 나오죠? 거기에 기자조선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리고 어때요? 기자가 망하면서 누가 들었습니까? 거기에 위만조선이 들었었죠? 그죠? 또 위만조선이 망하면서 뭐가 들었었다? 낙랑군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이게 조선총독부에서 만났대. 영원히 불변하는 프레임인데, 이 단체에, 이 학문에 소속된 누가요?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누가? 정인성 교수가 뭘 했느냐? 그 평양은, 대동강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다. 왜? 아무리 유물을 팔고 문헌을 찾아도 뭐냐? 결론은 뭐냐? 그 왕금성 어디다? 요동반도다. 이렇게 최근에 주장해가 바깥 뒤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주장한 분들이 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된다? 한반도에서 다 이사가지고 집 사가지고 어디로요? 요동으로 다 가야 돼요. 요동으로. 이런 일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를 보시고요. 자, 이제 뒤에 쭉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역사는 삼국유사라든지 임시정부에서 뭘 가르쳤느냐? 우리 역사의 족보는, 나라 족보는 광국배달조선 북부에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드라마 주목문은 아는데 모르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쭉 흘러갔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단고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환단고기 이야기하면 환빨해. 근데 입시정부에서도 뭐죠?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나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역사를 모르니까 전부 다 착각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옛날 역사의 정신을 안다면 황국 배달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냥 세우다 보니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역사 정신을 가지고 하늘의 광명국과 땅의 광명국,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인간 역사에 열기 위해서 그런 정신으로서 열었던 나라가 황국 배달 조선이라고 이렇게 역사에 기술되어 있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환단고기에 보면 그대로 나오죠. 그렇게 우리 민족은 역사 정신을 가지고 세계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뭡니까? 그 꿈은 뭐죠? 우리 역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하나 된 인류, 인간. 그게 뭡니까? 그 세상이 바로 홍익인간 제2의 세계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역사 공부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 여기서 역사 모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런 걸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문화권이죠. 이렇게 존재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요즘 많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시고요. 그때 천부경 아까 이야기 나왔죠. 이 천부경이 기가 찬 게 뭔지 압니까? 그 기본적인 걸 아까 선생님 다 말씀하셨고, 이 천부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역사의 한 소식을 들은 분이 누군지 알죠? 바로 태극기를 그리신 5,500년 전에 태호복귀시 성씨는 풍씨입니다. 이분이 어때요? 천부경을 공부해가지고 하도라는 그림을 천지가 흘러가는 어떻습니까? 설계도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걸 하면서 어때요? 밝게 64개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그린 64개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라이프니트한테 전달됩니다. 라이프니트한테 전달돼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컴퓨터 문화가 나옵니다. 이진법. 이거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라이프니트 기록 보십시오. 보시면 어때요? 동양에서 다 받았다는 거라. 받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어때요? 012 그런 개념을 이진법 만들었대. 그게 계산기 나오고 그다음 컴퓨터 나와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과학문명의 혜택은 뭐다? 동양에 벌써 5,500년 전에 9,000년 전에 되었던 천부경과 그 다음에 5,500년 전에 태호복귀시 때요. 이 8개 64개 하도 이런 그림이 그대로 어때요? 서양까지 전달돼가지고 만든 작품이 뭐다? 현대문명이다. 여기에 또 뿅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천부경에 완전히 정신이 팔린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가 뿅 가버렸어요. 한국인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천부경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천부경을 접해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철학의 모티브로 삼아버립니다. 무라든지 이런 사전할 때 전부 다 천부경에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다 받아와요.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 유명한 서울대 철학가 박모 교수, 박정훈 교수가 이분이 임대를 때 초대를 받아갔는데 뭐라느냐, 하이데거가 선생님 잘 왔다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당신 나라의 역사의 초기에 2000년을 넘었던 고조선이 있다는 걸 배웠다. 너무 존경한다 한국을. 왜?
2000년 전에 그렇게 나라 다스린 적이 거의 없잖아요. 조화세계로서. 한국이 그렇게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고조선에 대한. 그러면 칭찬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한테 뭘 이야기하느냐. 나의 사상의 무의 사상의 근원이 뭐냐. 천부경이다. 당신 나라의 경전인 천부경인데 이 천부경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온 김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초대했다니까 이분이 뭐라는지 압니까? 저는 천부경을 잘 몰라요. 그래가 하이데거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즘 보시면 재미난 것이 뭐냐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이 인류 문화 이동을 다 찾아냈는데 어디까지 나가냐 보십시오. 한국의 헬리코박터균이 중동에 보면 어때요? 어디 나라입니까? 여기 보시면 중동 바로 어디에 보면요 이란 이라크 지역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한국인의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어떻게 배웠죠? 여기서 요리를 갔다고 수양인들이 아까 빌 게이츠, 비기소라들 다 여기서 나갔다고 가르쳤는데 역사는 지금 거꾸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홍산문화 나오고 또 세균을 연구하는 분들도 어때요? 다 뭐냐? 중동까지 가고 호주까지 가고 어때요? 호주까지 가고 어디까지 많게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쪽 땅 누구한테요? 인디안들한테 한국인들의 헬리코박터균이 나온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십시오. 저는 역사만 언급할 것이고 단지 이렇게 의학자들도 화학자들도 민족 이동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고인돌 보십시오. 고인돌 세계에 그 80% 이상의 고인돌이 우리나라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약 50% 하는데 전 세계 고인돌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고인돌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어디입니까? 뉴욕주에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인들은 몰라요. 그래놓고 어떻게 설명하는 표지판을 붙여놨냐 인터넷 보면 비가 시절 때 돌이 떠내려오다가 저기 했대요. 아 왜 잘 떠내려오다가 여기 걸려 왜 돌이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인돌을 일부러 열었습니다. 뭡니까? 읽어보시죠. 영어로 뭐랍니까 이 고인돌을 돌멩. 저 안타까운 것이 뭐냐 글자 한자가 빠졌다. 뭐 이자만 붙이주면 끝날 게임인데 돌멩이 하면 될 텐데 왜 돌멩이까지 갔을까 발음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스페인, 아일랜드 다 나오고요. 이제 보시면 전 세계 고인들이 다 나갑니다. 영국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배달 민족의 역사 한번 엿보십시오. 한국에서 배달이 이렇게 백두산을 이동하는 거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일대 배달하는 왕, 아까 거발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치우치나 붉은 악마 이분에 대한 역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일제시대 때 자료를 보니까 일본 놈들이 그런 배달이라는 용어를 아예 못 쓰게끔 법으로서 판결해놨더라고요. 배달 간판 떼라고까지. 그래서 아마 강복 후에 배달 민족이라는 언어만 남아있었지 배달이 왜 있는지를 아마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완전히 지워져버린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기록을 보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오늘 아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한민국의 대한이 대해서 왔느냐. 대한이 뭐죠? 원래 당국께서 세웠던 나라 진안, 분안, 만 이 4만의 백성을 줄여서 한민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서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가 망해갈 때쯤 어떻습니까? 다시 뭡니까? 당궁왕께서 세우신 그 고조선에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다 해가지고 나라 국호를 왜요? 대한이라는 용어를 갖다 씁니다. 이걸 누가 아냐 말이죠.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그 대한은 남쪽에 사만, 익산, 경주 쪽에 있는 사만, 거기서 대한이라는 호가 왔다. 그렇게 꼴값 드는 이야기를 백과사전에 한국의 백과사전에 써놨습니다. 고종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책 사세법, 사기에 보면 어때요? 사마천이가 역사 보복을 어떻게 해놨냐. 자기들이 한나라가 어때요? 우리나라 쳐들어가 깨지고 가잖아요. 깨지고 가서 역사의 책을 어떻게 했느냐. 조선왕을 당군을 빼고 조선왕 이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예 당군을 없애버린대요. 역사를. 이렇게 역사를 중국인들이 보복을 합니다. 자, 그때 당군한 건 보시고 또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보시면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울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요겁니다. 사만일통 들어보셨죠? 사만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잖아요. 근데 그 사만이 익산 경주 쪽에 있는 사만이라면 속된 말로 미쳤다고 싸웁니다. 그 좁은 정도 찾으려고. 그죠? 아까 당군께서 다스렸던 그 사만을 누가 통일하느냐 그거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어져 버렸죠. 자, 일본의
첫 책인 신왕기에는 벌써 1200년 전에 했대요. 기록에 보면 고조선 당고시대 때 벌써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개척했다는 기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에 뭐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 여기입니다. 북미에 뭐가 발생되냐면, 발표되냐면 존 노스 캠퍼라는 이 양반이 아시아의 울림기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거기 어떤 내용을 해놨느냐, 3000년 전에 동이족 사람인 은나라 사람들이 북미를 개척으로 왔다. 이 책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뭐냐, 도대체 이 양반이 뭐 때문에 주장하는지 보니까 어디에요? 뉴멕시코, 아리조나라든지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라스베가스 밑에 있는 쪽 여기 캐는 어때요? 그래핀입니까 이게? 예, 거기에 바위에 뭐가 나오는지 보실까요? 우리말로 한국어로 황칠 해놨어. 누구 황칠을 해놨는데 무슨 황칠이에요? 바위에마다 다 새겨놨어. 황칠을 해가지고 낙서를 해가지고 어때요? 입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바위에다가 전부 다 문자를 새겼는데 이 문자가 뭐다? 고대 각골문이라는 겁니다. 고대 각골문인데, 자, 이렇게 새겨져 있죠. 땅에도 이렇게 돌을 새겨가지고 문자를 새겨놨습니다. 거기에서 뭐까지 나왔느냐, 여기 보시면 돼. 조지아에서 뭐가 나오냐면 옥으로 만드는 어때요? 칼까지 발굴이 됩니다. 저기 시대가 뭐냐, 은나라, 상나라 시대 때 은족들, 동이족이 쓰던 칼입니다. 저게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쓴 책을 써갈 때요, 야, 벌써 북미에 뭐냐, 3000년 전에 뭐가 왔다? 은나라 사람들이 왔다. 이게 미스터리겠죠? 미스터리 아닙니다. 그대로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치우천왕이 새겨져 있어요. 도깨비가. 네? 자, 유물까지 발굴되고 바위에 얼마나 많이 새겨놨으면 어때요? 인터넷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미국 사람들 구경 많이 갑니다. 그거 한국 사람들은 안 가. 모르니까 미국 사람들 가서 이상하네, 이 바위에 왜 문자가 왜 이리 많아? 인터넷 다 유튜브 때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 책이 이리 나옵니다. 보시면 나오죠. 중국 학자가 상나라, 은나라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동방족, 동이족이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자들, 은문명 씨는 중국은 동이문화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동이가 우리 선조들이 중국 대륙을 다 문화를 만들었다고 중국 학자들이 인정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때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반도에 갇힌 민족으로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전락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동네 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멕시코 가보시면 뭐가요? 멕시코에 윷놀이판이 나옵니다. 멕시코 언어가 우리 언어, 인디안 언어 뭐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언어하고 같다고 배우신 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손선대 교수라든지 여자를 가시나, 나이아가라 폭포가 도대체 왜 나이아가인지 모르는데 미국 애들이 아무리 봐도 도대체 모른다는 게 뜻을. 근데 한국어로는 어떻습니까? 니가라의 폭포, 물줄기가 4개 깨는 나이아가라는 거나. 언어로, 한국 언어로 다 풀이된다는 거예요. 이 모르는 언어는. 그중에 애들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고곡이었대요. 한국인들 고곡을 멕시코 사람들이 그대로 쓰고 있었고, 다 유물 발굴된 겁니다. 절구통, 절구통이죠. 여러분들 어디에 아직까지 인디안 박물관 안 가신 분, 저도 안 갔지만 이번에 갑니다. 가보면 어때요? 인디안 박물관에 반드시 가보시죠. 그럼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촌에 쓰던 거 다 있어요. 촌에 쓰던 거, 촌에서 봤던 거 있죠. 모든 게 어디 있느냐, 인디안 박물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 가보셔야 돼요. 가보면 야, 이 촌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보면 박물관, 야, 이 어디 촌에 끝내 갖다 놨냐고. 근데 인디안들이 썼던 게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고요. 안에 색깔에서 온돌이 나왔습니다. 온돌은 전 세계 문화에 한국인들이 사용하던 어떻습니까? 주방 형태라고 백과사전에 실린 겁니다. 한국인들만 있습니다. 온돌은. 그리고 윷놀이, 멕시코의 윷놀이판. 판의 모양 우리하고 좀 틀려요. 돌을 뭐라 부르느냐, 말이라고 부릅니다. 멕시코인들이 말. 똑같이 4개를 쪼개가 쓰고, 아니면 5개까지 쓴답니다. 이번에 정보를 알아보니까. 근데 4개를 썼는데 뭐가 나왔다. 뭐가 딱 나오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외친대요. 한국 사람들은 뭐, 그죠?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게? 좋다를 외친답니다. 좋다를. 영어로. 아마 그들도 그 의미를 알고 외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좋다를 외친답니다. 아마 뭐가 최고로 좋은 줄 아는가 봐, 지금. 자, 이렇게 이제 문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역사에 오늘 몇 가지 크게 이제 세부 사항을 전해주는데요. 아까 고구려, 황국, 배달, 고조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시대 지나면서 지어진 역사가 북부의 역사입니다. 북부여. 이 북부에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냐, 오늘 오시는 분 중에 박씨들 조상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래 태어났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박혁세 그분 대단히 기분 나빠합니다.
김씨도 똑같습니다. 김수로, 김할지. 우리 할아버지 알이던데요. 절대로 알 아닙니다. 역사가 조작되어 고대사가 없기 때문에 단지 신비적으로 비유적으로만 이야기되지. 자, 원래 뉴욕도 가서 다 질문해보니까 해보수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전부 다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주몽이지. 고주몽이 그러면 아버지는 누군데요? 하니까요. 해보수 아니야, 해보수. 왜? 드라마 주몽 봤잖아요, 드라마 주몽 보면서 시청률이 70% 넘어서면서 전부 다 한국인들이 뿅 가가지고 역사 왜곡을 당해버렸습니다. 원래 누구냐? 고주몽이는 해모수의 뭡니까? 현손인데, 현손인데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부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부자 관계로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조작해 없애버립니다. 이게 우리 역사예요. 해모수는 이제 나오죠. 고조선을 이어서 세운 나라가 바로 해모수였고, 그 북부에는 어떻습니까? 6분의 당군이 계셨다는 거. 해모수, 그 다음에 아들 모수리, 고해사, 고루, 고두막강, 고무서. 그 다음에 7번째가 누구냐? 고무수 당군의 딸인 소선하고 결혼했던 누굽니까? 사이로 들어갔던 고주몽이 7번째 당군이 되면서 나라 이름을 북부에서 고리로 바꿉니다. 근데 우리 역사 드라마 주몽에는 어때요? 갑자기 고주몽이 아버지 해무수를 만나가지고 나라를 세워.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여기서 어떻습니까? 역사에 보면 없어진 박씨의 기운이 어디서 나오느냐? 박씨들 어제도 뉴욕에서 강의할 때 그 박씨 그분 두 분인가 손 들어가지고 짜장면 사주기로 했는데 이분들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뿌리 찾아주기로 했는데 짜장면 사준다 해놓고 뭐냐? 박씨들이 뿌리가 됐냐? 이 6번째 당군 중에 6분의 당군 중에 바로 5번째 당군인 고두마크의 외손자가 박힌 것이에요. 알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 어때요? 오늘 박씨들은 아래에서 이제 황골 탈퇴해가지고 해보면요. 야, 우리 박씨는 뭐다? 바로 고추선 다음에 생긴 나라의 북부의 5번째 당군인 고두막한 황실의 계보다. 황실 외손자라는 겁니다. 외손자. 이 정도만 알고 가더라도 오늘 오신 박씨 분들은 오늘 뭡니까? 큰 기운 받아가는 거죠, 보면요. 그리고 박힐거세를 모시는 신사가 일본에 지금 몇 개 있느냐? 약 600 내지 70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박씨들보다 더 박씨를 잘 모시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에 보시면 어때요? 알 깎아놨죠, 알. 우리 할아버지 알에 태어났다고. 저 동네는 달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왜? 우리 선조께서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달걀을 먹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알 자체를 그 동네는 안 먹어요. 자,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 김씨들, 이런 역사 해줘야 재밌잖아요. 김씨들도 알고 가야 될 게, 김씨들, 김수로, 김할지, 아닙니다. 이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중국의 금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바로 고려 때 뭡니까? 통일신라, 고려 넘어가면서 뭡니까? 어때는 통일신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때는 고려인으로 이야기했는데, 김한보, 김씨가 가서 세운다 해가지고 금나라라 부릅니다. 그 후손 어때? 누르하치가 나라 이름을 바꿔요. 청입니다. 중국의 마지막 황조 청. 금나라, 청나라는 누가? 우리나라 김씨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가서. 근데 우리 국사책에는 오랑캐의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오랑캐. 이게 현실입니다. 김주김씨, 기회김씨들 조상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요거죠. 동복. 이 동복은 뭐냐면 여러분들 역사 보면 흉노족들이 요걸 항상 들고 다녀요. 흉노족들이. 김해김씨, 김주김씨의 똑같은 동복이 나오다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데 왜? 야, 자기 김씨 조상은 무조건 뭐다? 흉노다. 물론 일본에서 기여한 그 김씨들 말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돼요. 김씨들은 전부 다 흉노계열인데 독일 TV가 잘 잡아놨어요. 이 서양을 무너뜨린, 로마를 무너뜨린 도대체 너무 몽골족보다 더 무서운 어느 면에서 보면 더 무서운 뭡니까? 훈족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했는데 어디서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저기서 어디로 대륙을 건너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김씨들 조상들이. 근데 김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이것이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반도사에 묶어놓고 자는 이유입니다. 한반도를 안 벗어났다고.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하면 한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뉴욕에 가서 물어보니 아시대요? 요즘 많이 듣는다고. 누구 노래? BTS. 한국어로는 방탄소년단이고 영어로 하면 BTS인데 조금 더 표현하면 어때요? 비틀즈. 끝까지 향수까지 나온다는데 빌보드 1위까지 했습니다. 이런 드라마 싸이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런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되는데 이 다음에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 외국인들이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싸이라든지 뭐 소녀시대 이런 겨울연가 대장금은 저 사우디 쪽 가라갈 때 시청률이 몇 프로요?
90%나 90% 되기 때문에 대장금만 했다면 그 동네 나라 전체가 문을 닫아가 안 보여. 전부 다 집집마다 가서 뭐 보고 있더라? 대장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우리 문화, 뭔가 드라마라든지 노래가 전파되는데 그 다음에 이 세계인들이 궁금한 것이 뭐냐? 야, 이런 문화를 낳는 한국의 역사를 좀 가르쳐달라.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딱 질문을 들으면 어때요? 한국인들이 고개를 돌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부끄럽다는 거라. 뭐 때문에? 공과 호랑이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보셨을 때요. 전할 수 있겠죠, 보면요. 우리 역사부터. 이걸 전 세계인들에 전해봐요. 그러면서 뭐냐? 뭘 전해야 됩니까? 너와 나는 우리 원래 행제 문화에서 피부와 얼굴과 색깔, 머리 색깔만 다를 뿐이지 원래는 뭐다? 황국 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행제 문화다.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문화가 있다. 이래버리면 전 세계를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이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한 행제로서. 벽을 넣어버리면 돼. 그때부터 차별입니다.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마지막 사진이 여기 나왔습니다. 일본 놈들이 죽인 거 봐요. 인당에다가 여기 눈 감고 여기다 총알 여기 박아 죽였습니다. 윤봉길 의사. 최후의 사진입니다. 안중근은 저렇게 희생해가지고 이분들 이렇게 이름 없는 분 또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다 희생해가지고 나라 찾아놓고 다 했더니만 100년도 안 돼가지고 어때요? 마지막 총독이 떠나면서 하는 말. 조선 사람들이 자기 정신들 차리고 당군이라고 존재를 조금이라고 알려고 한다면 몇 년 걸린다? 100년 이상은 걸리기다. 그것도 어려울 기다. 왜? 식민사학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인들만 모임을 오면 어때요? 다른 찢고 뽑고 싸운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도 싸우고. 왜? 식민사학 교육을 받아가지고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교육이 아니라 분열된 교육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게 식민사학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인들이 다시 일어서려면 어때요? 이렇게 전 세계 기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이 지금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습니까? 선주국도 못 해봤는데 지금 꺾이면 됩니까? 한국이 다시 일어서야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 오늘 그 정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자, 아들, 손자들에게 뭐예요? 미주사이고 다 언어 사이고 어떻습니까? 뭘 이야기해줘야 되느냐? 우리 역사와 언어를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가르쳐야 돼요. 어렵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워싱턴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역사에 뜨시는 분들이 좀 뭉쳐가지고 이런 역사 교육을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 한인 우리 동포 청소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마지막으로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우리 정체성을 찾는 가르치는 이런 이제 모임이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 사이에서 좀 뜨겁게 일어나 주기를 바라면서요. 이거 안 하면 한국도 국내도 국외도 미래 없습니다. 호시탐탐 지금 대한민국을 노리는 데 남북한을 노리는 데가 어디냐? 아까 보셨죠? 중국, 일본은 다음 세대를 계산하고 역사를 저렇게 조작해놔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한반도에 유사시 하면 그것만 터지면 어때요? 자기들 원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역사적 선점 권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독도를 우리가 외국 재판에 가면 안 되는 이유 아시죠? 일본이 다 로비해놨는데 외국 재판관들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떠내겠습니까? 한국 땅으로 땅땅 떠내겠습니까? 일본 땅으로 다 갑니다. 왜? 로비 다 해놨는데. 그런 것처럼 중국과 일본은 어때요? 다음 한반도에 다음 미래를 위해서 씁니까? 미리 한반도 땅은 자기들 땅이라는 논리를 다 만들어 놓고 지금 한반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들은 어떤 그 카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성공, 돈?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후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오늘 봤던 이 위대한 역사. 그렇다고 우리만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아니었대요. 전 세계를 하나로 아울 수 있는 한류 문화를,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민족은 오직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인들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보시고 이 정체성을 찾는 이 모임이 우리 워싱턴에서도 한번 크게 일어나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못 먹고 어떠세요? 예. 오늘 이 이완영 사무총장님께서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렇게 넉넉히 추천받아서 강의하시는 내용을 빠른 시간에 저도 좀 중간에 이제 말씀을 안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셔서 좀 죄송한 감도 있는데요. 이런 그 다양한 사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 왜곡의 실태 또 이제 올바른 공통맥을 바라잡아 주신 이
이완영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기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긍지와 자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챙겨서 주류 사회에서 크게 활약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